약간 경계하는 상사에게 신임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상담이 올라왔어요. 자, 경계라는 차원을 부하 직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일지 체크를 해봐야 되죠. 내가 그 상사의 입장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사가 왜 경계를 하는지 그 내면의 심리를 알기는 참 힘들어요. 그 사람이 피해의식일지 아니면 뭐 두려움일지 아니면 불편함일지. 이 피해의식이라는 게 그 사람이 부정적인 피해의식도 있지만 내가 부하 직원에게 무언가를 잘했을 때 그 사람이 혹은 그 상황이 잘 안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떠나서 상사에게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도 오너가 능력치가 조금 더 낮은 사람을 공공연하게 더 높여주는 것이지요 라고 했는데 그게 경계심인가요? 오너가 능력치가 좀 더 낮은 사람을 공공연하게 더 높여주는 것이 경계심? 이게 텀이 한 3, 4초 있어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사의 경계심을 낮추고 신뢰를 얻는 방법은 중간 보고예요. 정말 귀찮은 일이죠. 중간에 보고하는 거는. 저도 뭔가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참 불편해요. 귀찮고 어차피 결과 잘 나올 텐데 나를 좀 믿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그 실험을 했었어요.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중간 보고를 한 팀과 중간 보고를 하지 않은 팀, 그래서 결과를 보고 비교를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니 두 팀의 점수는 똑같아요. 거의 이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 보고를 한 팀에서 팀장들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팀장들은 중간 보고를 받았을 때 이 결과가 높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를 보고 그것이 더 잘 됐다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결과물이 똑같은데도 그 결과가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서 신뢰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모든 사람이 중간 보고를 다 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중간 보고를 하면 그만큼 그 사람이 가진 신뢰의 크기가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스타일을 떠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중간 보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오만하다고 해야 되나요? 오만한 구석이 있어서 중간 보고를 정말 싫어했었는데 회사 생활할 때도 그게 가장 빠르게 상사의 신임을 얻는 방법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 상사 스타일에 맞춰서 그것을 또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 나는 외향적인지 나는 내향적인지를, 그리고 이게 MBTI에 따라서 뭐 이 사람의 감정적인지 분석적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향성과 내향성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상사가 외향적이에요. 나는 내향적이야. 그러면 대답을 빨리빨리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외향적인 상사는 대답 기다리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사람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외향적인 사람은 뭔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기까지 평균적으로 한 2초 정도에서 대답이 나온대요. 내향적인 사람은 뭔가 생각해야 되는 질문 혹은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한 7초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5초의 갭 때문에 둘 사이가 틀어지는 거예요. 상사는 외향적이야. 이 사람은 내향적이야.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사는 이 친구가 내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군 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이 자식이 쉽네? 딴 생각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2초 안에 대답이 나오는 사람이니까. 반대로 상사가 내향적이고 이 사람이 외향적이면, 외향적인 사람은 보통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거든요, 말을. 그래서 이렇게 쭉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를 하니까. 그러면 상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속이 비었군,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군,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바로 즉답하기가
내향적인 사람은 어려워요. 왜냐면 생각이 정리가 돼야 말이 나오니까. 그런데 바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해 놔야 돼요. 아니, 질문이 뭐가 나올 줄 알고 준비를 합니까? 이때 나올 말은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은 웬만한 질문에 써먹을 수 있는 말들이죠. 제가 자료 검토 후에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이번 보고에 확실하게 백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고민할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이런 것들. 그러면 좀 더 신중해 보일 수도 있겠죠, 사람이. 물론 근데 그렇게 시간을 받아놓고 엉뚱하고 이상한 대답을 하면, 그리고 이렇게 잠시만 생각할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해놓고 근데 뭐라고 질문하셨죠? 이러면은 이제 말짱 깡이지.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그 상황에서 즉답을 할 수 있는 멘트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상황에서 상대도 안심시키고 나도 생각할 시간을 버는 거죠. 그게 이제 서로가 다른 스타일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사가 내향적이면, 내가 외향적이면 내가 분명히 말하면서 생각이 정리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빨리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그때 빨리 대답을 하면 안 돼. 그때도 내가 말을 했다고 가정하고 생각을 약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앞부분 말하다가 뒷부분의 말이 바뀌는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을 시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런 내향적인 상사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사람의 말의 맥락이나 앞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상사가 여러 명은 아니겠죠. 보통 내가 자주 대하는 상사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상사의 스타일을 분석해 보는 것. 그러니까 처음으로 접근할 건, 중간 보고 할 것. 이거는 상사의 스타일이고 뭐고 떠나서 웬만하면 플러스예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중간 보고를 자주 할 것, 이게 첫 번째 솔루션이고, 두 번째는 상사의 스타일을 파악할 것이에요. 그래서 상사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그 파악의 기준도 다양해요. 근데 내가 일단 파악할 수 있는 걸 다 파악해보고, 가능하면 상사랑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내가 가정하고 그 상사를 대하는 거예요. 이 상사의 기준을 평가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는 LBC의 다양한 강좌들 있죠. MBTI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이런 강좌를 보면서 사람을 이런 유형으로 나눌 수 있구나. 말약의 유형도 있죠. 임철웅 박사가 만든 유형이잖아요. 그런 유형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이런 유형이겠구나를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어렵다. 그 사람이랑 비슷한 레벨로.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반말하는데 나도 같이 반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까지 비상식적인 내용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유형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접근하는 게 다양한 유형을 판단해서 그 사람을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간보고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화할 때도 듣고 있는데 자꾸 듣고 있냐고 확인한다고. 그쵸? 이게 보통 외향적인 사람은 대답이 없으면 왜 없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면 자기가 그 사람 입장이면 바로 대답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그리고 빨리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해야지.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말을 하고 있으면 생각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갭이 생기죠. 여기도 이제 보고 없이 알아서 잘해서 통계적으로 결과가 잘 나왔음에도 중간 보고 계속하면서 서툴지만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사람을 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잘하고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참 좋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일을 잘하는데 일을 잘하는 게 티가 안 나는 사람이랑 일을 못하는데 일을 못하는 게 티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조직에는 일을 잘하는데 티가 안 나는 사람이 많아야 좋죠. 근데 상사가 인정하는 거는 그 상사 스타일에 따라서 어느 쪽일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제가 말하기 유형으로 구분을 또 한번 해보자면 말하기 유형이 4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엔터테이너형, 그리고 컨설턴트형, 사회자형, 상담가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엔터테이너형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외향적인 성향이에요. 좀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고 거기에 좀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감성적이면서 좀 주도적인 이런 분들은 자신의 주도성 그리고 자신의 주도성을 받쳐주면서 자신의 감성, 자신의 감정에 공감해 주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과 가장 맞지 않는 부하 직원은 감정에 공감을 안 해. 그리고 일을 잘해. 이런 사람은 이런 상사로 되게 안 맞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엔터테이너형 상사가 굉장히 좋은 상사일 경우가 많거든요. 외향적이고 활달하고 재밌고 그리고 사람들도 잘 다독이고 그래서 따스한 경우도 있고 물론 너무 감정적이어갖고 이랬다 저랬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랑 잘 맞는 사람은 일을 못해도 리액션이 좋은 후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사가 굉장히 일을 오히려 또 잘해버리면 그 밑에 직원들이 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사가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엔터테이너형 기질이 너무 강하고 그런 자기가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 버리면 밑에 직원들이 일을 잘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그래서 만약 그런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일을 당연히 잘해야죠. 일은 그 회사를 위해서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하는 거니까. 근데 리액션이나 그 상사한테 공감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필요해요. 처음에는 그거를 깨닫는 과정이 되게 고가워요. 아, 내가 이러려고 하나? 내가 이렇게 누구보다 일 잘하는데 왜 제가 더 인정받지? 사람은 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일과 리액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나눠서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하나인 거죠. 내가 일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정리력일 수도 있고 뭐 분석력일 수도 있고 리액션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화력이고 조직을 유지하는 메인터넌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퍼포먼스고 그 사람은 메인터넌스죠. 맞나? 내가 지금 발음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영어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나는 어쨌건 결과를 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조직을 유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질투하는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이 인정받는 저 사람은. 근데 그 상사는 퍼포먼스는 내가 하니 결과는 내가 내니 너희들은 인화력에 집중해. 나의 퍼포먼스를 빛내. 라는 암묵적 지시를 한 걸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건데 나를 위해서 내 장점을 가진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빛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면 상사가 원하는 것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싫으면 나보다 더 조직에 기여하지 않는 저 사람을 질투하는 일을 그만두면 돼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의 퍼포먼스보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조직 유지의 힘이 상사가 원하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 KPI로 나눠놓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뭐 조직 유지력, 뭐 결과 낸 거, 뭐 매출에 기여한 거 이렇게 나눠놓지는 않지만 안 왔겠지만 그렇게 나눴을지도 몰라요. 암묵적으로 상사는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직 유지에 힘을 쓰면 왠지 매출에도 기여했다고 생각이 돼버리는 거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이게 KPI 정리가 안 돼 있어도. 그런 걸 빨리 간파를 해야 조직에서 빠르게 내가 원하는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했나요? 갑자기 댓글이 싹 없어졌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쭉 해보세요. 내가 일단 할 수 있는 중간 보고를 하고 상사의 스타일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상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 그렇게 좀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